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공간의 미래입니다. 지은이 유현준, 출판사 의류문화사. 그럼 시작할게요. 1장.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포스트 코로나 아파트의 5원칙.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어질 아파트의 디자인 원칙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가구 1발코니다. 폭이 2.5m가 넘는 발코니를 만들어서 누구나 집에서 사적인 외부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둘째, 소셜 믹스 공원이다. 아파트 단지의 1층 지면을 적극 개방하여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누구나 공원, 상업시설,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기둥식 구조다. 기존의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 구조로 만들어서 바뀌는 시대적 상황에도 재건축 없이 변형해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넷째, 복합 구성이다. 도시 속에 주거, 업무, 학교 등을 나누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에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작은 위성학교, 공유 오피스 등을 작게 나누어서 주거와 섞어서 배치한다면 교통량도 줄이고 전염병 전파도 줄일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친환경적인 목구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환경 문제와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5가지의 원칙으로 도시와 건축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공간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에 살 수 있을 것이다. 2장. 종교의 위기와 기회. 두 번째 주제로 종교를 택한 이유는 종교만큼 공간과 권력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분야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는 종교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같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이는 종교단체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예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많이 이용했다. 최초의 종교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벽화가 그려진 동굴이다. 알타미라 동굴 같은 곳에 가면 천장에 각종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 자연이 만든 실내 공간에 인간이 숭배하던 소 같은 토템 동물을 그려 넣음으로써 공간을 성스럽게 만들었다.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그림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사시대 인간은 그림으로 꾸며진 공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종교적으로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 당시 숭배하던 토템 동물을 그려놓은 알타미라 동굴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공간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다. 각 종교들은 건축물을 만들고 그 건축물의 공간을 통해서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한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면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게 됐다. 이는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 온 권력 시스템에 균열을 가져온다. 역사적으로 14세기에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을 때 이들은 신앙의 힘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했다. 그럴수록 전염은 심해지고 사상자가 늘어났다. 1000년 이상 유지됐던 기독교 중심의 중세 시대는 흑사병으로 와해됐고 이후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가 발현하는 배경이 되었다. 전염병이 사회를 바꾸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은 공간 구조를 만들고 그 공간 구조는 사람들 간의 간격, 밀집도, 규모, 방향성 등을 규정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간격, 밀집도, 규모, 방향성은 특정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낸다. 기존의 공간들은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간격을 줄이고
밀집도를 높이고 규모를 키우고 방향성은 한 방향을 바라보게 만들게끔 진화해왔다. 그런데 전염병은 모이는 사람들 간의 간격은 멀리 떨어뜨려야 하고 밀집도는 낮추어야 하고 규모는 줄여야 하고 방향성은 흐트러뜨리는 식으로 기존 진화 방식과 반대로 가는 변형을 가져온다. 이는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와 공동체 구조를 변형시킨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코로나는 예배 중심으로 구축된 종교를 와해시킬까?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한다면 종교 단체의 권력과 공동체의 구성은 약해질 것이다. 같은 설교 말씀도 대형 교회에서 수천 명과 함께 들을 때, 작은 방에서 수십 명이 함께 들을 때, 온라인 방송으로 혼자 들을 때의 느낌은 다르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가 경쟁종인 네안데르탈인을 물리치고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종교와 같은 공통의 이야기를 믿어서 집단의 크기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큰 집단에 속하게 되면 경쟁에서 이기고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집단에서 이탈될 경우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 속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1000만 명이 봤다고 하면 관객들이 더욱 쏠리게 되고 시청률이 20%가 넘는 드라마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본다. 그래서 정치가는 자기네 정당의 지지율이 더 높다고 광고한다. 현재 우리의 도시 속에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일하기에 집은 좁고 밖에 나가서 카페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집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수도 없었다. 어느 시대든 사회적 약자들은 공간적으로 취약하다. 교회의 공간은 주로 일요일에 사용되고 주중에는 비어있는 곳이 많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주중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주중에 교회의 분반, 공부실, 친교실, 중고등부 예배실 등이 일반 시민의 공유 오피스나 자습 공간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방역을 하고 낮은 밀도로 운영한다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지도가 가능한 소규모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교회 내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교회의 본당같이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할 공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공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1970년대의 상가교회처럼 세상으로 적극 다가가는 일을 할 수 있다. 결국 교회는 신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3장 1000명의 학생, 1000개의 교육과정. 전염병에 강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교를 더 잘게 쪼갤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학교는 전교생 1000명의 학교 1개보다는 전교생 100명의 학교 10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커다란 배는 수면에 잠기는 배의 하부를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배에 구멍이 났을 때 배 전체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도시 공간 구조나 학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혜를 적용해야 한다. 굳이 전염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아이들의 특성이나 개성을 더 잘 살릴 수 있게 작지만 다양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커다란 학교 한 개를 여러 개의 위성 학교로 나눌 필요가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연 면적의 50% 정도가 주거고 30%가량이 상업시설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주를 이루게 되었고 재택근무나 인공지능 도입, 사무 자동화, 로봇의 상용화 등
기술 발달로 인해 상업 오피스 시설의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시설의 수요가 절반으로 줄게 되면 전체 도시 연 면적의 15%가 공실이 된다. 이는 엄청난 양의 실내 공간이다. 이렇게 비는 상업시설은 주로 주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공간은 정부나 시에서 30년 장기 임대를 하거나 매입해서 학교나 도서관 같은 시설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집에서 홀로 지내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들의 교육 성과가 연결되면 사회 계층의 고착화를 야기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전염병의 위험성이 낮은 작은 규모의 위성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은 위성학교로 등교하고 선생님이 그쪽으로 출근해서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제4장 출근은 계속할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주 5일 하는 출근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회사 공동체도 약해진다. 코로나 방역 단계의 강화가 논의되면서 내가 운영하는 설계사무소도 재택근무를 검토해 보았다. 우선 직원의 집에 대형 모니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를 설치해서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런데 직원들은 데스크톱 컴퓨터 대신 랩톱 컴퓨터를 원했다. 이유인즉 자신들의 작은 집은 근무하기 열악하니 카페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랩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초의 재택근무의 이유는 출퇴근 시 코로나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카페에서 일을 한다면 방역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결국은 일단 러시아워를 피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직원과 프리랜서의 차이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따로 일하느냐의 차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을지라도 같은 시 공간에 있지 않으면 조직에 대한 기속성이 약해지고 같은 공간에 있을 때보다 업무 전달이 늦어져 일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재택근무를 하면 자연스럽게 회사 조직의 재구성과 해체가 이루어진다. 고용주는 재택근무만 하는 직원을 각종 의무가 있는 정직원으로 둘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10개의 정직원 일자리가 있다고 하자. 이들이 모두 프리랜서로 바뀌게 되면 프리랜서 일자리는 10개보다 줄어든다. 보통 10개의 정직원 일자리는 10명이 다 필요해서가 아니다. 이 중 상당수는 피크타임 때의 수요 때문에 대기한다. 그런데 만약에 모두가 프리랜서가 된다면 이 중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두세 가지의 일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회사마다 일이 바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세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 10명의 정직원이 일하는 업무를 7명의 프리랜서가 할 수 있게 된다. 3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거대 사옥도 사라지고 같은 시 공간을 나누는 출근 문화도 없어진다면 회사는 거대한 프리랜서의 집단과 같아질 것이다. 이러한 흩어질 개인들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기업 철학밖에 남지 않는다. 재택근무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기업 철학이 없는 기업은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다. 제5장 전염병은 도시를 해체시킬까?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아니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화상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을 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온라인 기회와 오프라인 기회가 있다면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대신 두 가지 기회를 모두 가지려고 할 것이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이태원 클럽에 가서 빈축을 산 일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친구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게 되면 시골에 가서 재택근무하면서 살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나이 드신 분들이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혈기왕성하던 젊은 시절을 벌써 잊은 거다. 짝짓기에 대한 본능이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모일 것이다. 혹자는 스마트폰 데이트 앱이 발달하면 클럽에 안 가도 되지 않겠냐고 말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데이트 앱이 아무리 발달해도 젊은이들은 이태원 클럽에 가서 놀면서 동시에 그곳에 없는 홍대 클럽에 있는 사람들을 데이트 앱으로 확인할 것이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고 치자. 그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A라는 사람은 문자와 화상통화를 열심히 하고 B라는 사람은 문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꽃을 들고 문 앞에 가서 기다린다면 누가 이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정답은 물론 잘생긴 사람일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B가 이성의 마음을 얻을 확률이 높다.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 둘 다 가지려 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온라인 기업인 아마존닷컴도 오프라인 슈퍼마켓 체인점인 홀푸드마켓을 사고 아마존 고라는 오프라인 가게를 시작한 것이다. 일자리 구성 때문에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55%는 사무직이다. 이들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들은 자신의 업무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일자리다. 이런 업무의 디지털화가 가능한 일자리는 향후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는 줄어들고 대신 인간이 인간에게 서비스하는 일자리가 살아남거나 늘어날 것이다. 간호, 미용, 아기 돌보기, 고급 레스토랑 서빙 같은 서비스업은 아직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도시에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부자들은 교외로 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도시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